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시설 재활용을 통한 효율과 의미는 물론 세계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3일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의 한 LPG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스 운반 차량에서 누출이 발생했는데 출동한 소방관 등에 의해 다행히 2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원주시 감사관실이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주시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에만 7명의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내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한창입니다. 각 종목별 본선 경기가 치러지면서 메달 경쟁도 치열한데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의 열기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등 평창의 유산을 활용해 동계 스포츠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선수들이 앞다퉈 속도를 올립니다. 박진감 넘치는 스피드 경쟁이 매력인 쇼트트랙. 잦은 충돌과 실격이 벌어지는 만큼 경기 내내 아찔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승부가 결정되고 대한민국 선수 2명이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고 있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 유산입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아이스링크 2면과 관중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으로도 쓰입니다. 이와 함께 강릉 올림픽파크에 자리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강릉 하키센터 역시 평창의 영광을 간직한 곳입니다. 올림픽 개최 이후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존치되면서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장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설을 활용해 개최되는 만큼 평창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설상 종목이 개최되는 평창 지역에는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와 슬라이딩 센터가 올림픽의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스키점프 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1년 내내 사용이 가능한 경기장입니다. 개막 첫날 평창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자연설이 만들어낸 최상의 빙질에서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place is good. The tracks are hard. The shooting range is good. 올림픽을 기념해 만들어진 사후 시설도 이번 대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개폐막식 장소였던 올림픽 스타디움 자리에는 올림픽 기념관이 들어서 문화교류의 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평창의 유산은 시설뿐만이 아닙니다. 동계스포츠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선수 육성 사업을 통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평창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처음 참가하는 튀니지를 비롯한 9개 나라 25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C'est la première fois que la Tunisie se qualifie pour toutes sortes de Jeux d'hiver et on est aujourd'hui ici à Gangwon pour les Jeux olympiques de la jeunesse d'hiver et je suis super reconnaissante d'être ici et hyper heureuse. 올림픽 유치 3수 도전 당시 평창 조직위는 아시아를 비롯한 동계스포츠 불모지에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뜻의 뉴 호라이즌을 슬로건으로 세운 바 있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에 이어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꿈의 무대가 된 평창이 새로운 동계 스포츠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22일 원주시 감사관실이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회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원주시 감사관실의 보도자료입니다. 체육회 보조금 부당 집행 의심 관련 감사 진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는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출전 체제비 대리 서명 등 허위 청구 및 집행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대리 서명 등 제출 서류를 위조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주시 감사관실은 협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금지한 정부 방침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차라리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명을 좀 해라라고 뭔가 통보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계속 언론에 뭔가 수사를 의뢰한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만 계속 내고 과연 이런 그 감사나 수사 의뢰가 우리 원주 시민들이 볼 때 정상적인 감사하고 행정 절차인지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감사관실은 23일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협회 측에 소명 기회를 주었지만 들을 수 없었고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주시 감사관실의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리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그 체육회와 그 또 예하 단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더 그 참작해야 될 부분들은 참작을 좀 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원주시 감사관실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 한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감사관실과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3일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의 한 LPG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49분쯤 충전소 내 가스 운반 차량에서 누출이 발생했다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폭발 등 2차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창에서는 지난 1일 용평면 장평리의 가스 충전소에서 운반 차량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가스 누출과 폭발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이재민 24명이 발생했습니다. 23일 오전 9시 48분쯤 횡성군 우천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한 동과 주택 처마 등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후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순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입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23일까지 7명의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만큼 정당별 당내 경쟁도 치열합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김창수 예비후보가 허영 의원과 당내 경쟁을 벌입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5명의 예비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강대규 예비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2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같은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김혜란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인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과 목사 출신인 최승극 전 강릉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비례대표 의원인 노용호 당협위원장이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양당 예비후보 외에는 전남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출신인 오정규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 접수를 앞두고 지난 22일 현역 의원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 대상을 가려내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컷오프 대상은 하위 10%로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가 어제 22일 날 났고요. 접수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민주당도 예비후보자 평가 등을 위한 현장 실사와 여론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별 공천 방식 결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28일 일요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지역 실사가 진행이 됩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및 본선 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할 거고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공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향후 최종 대진표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의무 휴업일이 변경되면 대형마트의 단일 점포의 매출액이 기존 대비 4%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형마트 관련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대형마트 쪽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휴일 의무 휴업은 골목 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대형마트 노동조합도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평일 휴업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의 속도가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공동 제작 콘텐츠는 선거 정보와 유권자 인터뷰로 구성되며 매주 수요일 케이블TV 지역 뉴스와 지역 콘텐츠 통합 플랫폼 가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케이블TV 기자들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보도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맞춤 선거 정보와 선거 절차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를 만나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직장 내 갑질 금지에 대해 공무원도 포함해줄 것과 무리한 선거 사무에 공무원 제외 등을 건의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는 송기현 국회의원과 우혜승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해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3일 강원 내륙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진행을 위해 방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강원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야외 경기장에 근무하는 운영 인력 교대 주기를 단축하고 자원봉사자와 경기 진행요원 등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